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 말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하셨어요?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뭔가 시작하고 싶었는데, 뭔가 달라지고 싶었는데,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 진짜로. 아니면 그렇게 느껴졌거나.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기분 나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나한테 시간이 있었구나를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하루 단 15분으로 어떻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찾는 사람과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5년 뒤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차이를 만들어 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168시간. 빌 게이츠도 168시간. 여러분도 168시간. 저도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168시간 안에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는데 누군가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까요? 로라 벤더캠이라는 시간 연구자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자신의 시간을 15분 단위로 모두 기록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평균 2시간 이상을 어디 갔는지 모르게 쓰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끌려다니다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다가 멍하니 소파에 누워 있다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시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말을 정직하게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지금은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너무 냉정하게 들리는가요? 근데 이게 자신을 속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오늘 유튜브 몇 분 보셨어요? 인스타그램은요? 넷플릭스는요?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5시간 13분이랍니다. 5시간 13분. 이 시간에 10분의 1만, 그러니까 30분만 자기 개발에 썼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이면 182시간입니다. 182시간이면 새로운 언어의 기초를 끝낼 수 있고, 전문 자격증 하나를 준비할 수 있고, 책 30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로 극단적으로 바쁜 분들이 있죠. 육아에, 직장에 정말 1분 1초가 빡빡한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릴 아주 작은 방법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일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숨겨진 시간을 찾아라. 세 개의 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루를 들여다보면 세 개의 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틈은 이동 시간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왕복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6분이래요. 이 시간에 뭘 하세요? 대부분 핸드폰 보거나 음악 듣거나 멍하니 계시죠. 이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으면, 그리고 오디오북을 들으면,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일주일에 8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32시간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지식이 쌓이죠. 두 번째 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먹고 남는 시간이 평균 10분에서 20분이라고 해요. 이 시간에 핸드폰 대신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세요.
하루 5페이지면 한 달에 150페이지입니다. 얇은 책 한 권이죠. 세 번째 틈, 잠들기 전 15분입니다. 넷플릭스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딱 15분. 독서도 좋고 내일 할 일 정리도 좋고 오늘 배운 것 메모도 좋습니다. 이 세 개의 틈만 모아도 하루 최소 1시간입니다. 1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죠.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작은 시간이 만드는 복리의 기적.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이, 15분이 뭘 바꿔요? 이런 생각 드시죠? 15분은 짧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복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15분, 1년이면 91시간입니다. 91시간 동안 한 가지를 꾸준히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말콤 글래드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했잖아요. 하루 15분이면 1만 시간까지 183년 걸린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1년에 91시간을 투자하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웬만한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상위 10%, 아니 상위 20%만 돼도 삶이 달라지거든요. 하루 20분씩 책을 읽으면 연간 24권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성인 평균 연간 독서량이 4권이 안 됩니다. 24권을 읽으면 상위 몇 프로일까요? 시간이 작아도 방향이 맞으면 복리가 쌓입니다. 그 복리가 5년 뒤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겁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의지력의 진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근데 저는 작심삼일이거든요. 이런 분들 계시죠? 의지력이 약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지력은 누구나 약합니다. 의지력은 근육이랑 같잖아요. 하루 동안 쓰면 닳아버립니다. 아침에는 강하고 저녁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의지력에 기대는 전략은 처음부터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부터 매일 책 읽어야지라는 결심은 의지력에 기대는 겁니다. 반면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고 침실 옆에 책을 올려두는 건 시스템입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집을 확률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모두 다 책을 잡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처럼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하루 15분 성장 타임을 지키고 싶다면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 15분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환경을 설계하세요. 정직한 언어가 삶을 바꾼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실천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세요. 그게 지금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이 지금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읽기가 지금 제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의 피해자로.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라고 하면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불편하면 좋은 겁니다. 불편하다는 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신호거든요. 운동이 우선순위가 아니다가 불편하면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꾸면 되죠. 언어 하나가 자기 인식을 바꾸고 자기 인식이 행동을 바꿉니다. 진짜 바쁜 사람을 위한 현실적 방법.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저는 진짜 바빠요.
애 둘 키우면서 야근도 하고 있어요. 15분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째, 단위를 더 작게 만드십시오. 15분이 없으면 5분으로 시작하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시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이 자투리 시간들이 성공 오디오 한 달락, 단어 3개, 유튜브 강의 5분, 이것도 쌓이면 달라집니다. 둘째, 배움의 형태를 바꾸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만 배움이 아닙니다. 설거지하면서 오디오북 들으면 배움입니다. 운동하면서 강의 들으면 배움입니다. 아이 재우면서 성공 오디오 들으면 그것도 배움입니다. 몸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귀를 쓰세요. 셋째, 기준을 낮추세요. 완벽하게 집중해서 1시간을 공부하는 게 목표라면 못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배우자. 이게 목표면 할 수 있습니다. 완벽보다 지속이 더 강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이번 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아이폰이면 스크린 타임, 안드로이드면 디지털 웰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놀랄 준비하시고요. 그 숫자의 10분의 1만 성장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 한 가지가 생각을 바꿔 놓습니다. 둘째, 오늘부터 시간이 없어를 우선순위가 아니야로 바꿔 말해 보십시오. 불편하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행동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셋째, 내일부터 딱 15분 성장 타임을 정해 두십시오. 언제 할지 지금 바로 정하십시오. 아침 기상 후, 점심 식사 후, 자기 전, 이 중에 하나 고르고 그 시간에 핸드폰 대신 책이나 강의를 15분만 보세요. 매일 15분이면 30일이면 7시간 30분입니다. 7시간 30분 뒤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우선순위가 아니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 안에는 이동시간, 점심시간, 잠들기 전 시간이라는 3개의 틈이 있습니다. 이 틈만 모아도 하루 1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시간도 방향이 맞으면 복리로 쌓입니다. 하루 15분이 1년이면 91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의지력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력 없이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찾는 사람은 못 찾습니다.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5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거 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게 있으신가요? 그게 지금도 언젠가에 머물러 있나요? 5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지금부터 5년 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15분을 다르게 쓴 사람은 5년 뒤에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 안에서 어디에 15분을 쓰느냐가 5년 뒤를 결정합니다. 오늘 딱 15분만 성장에 써보십시오. 그 15분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여러분을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